국토부 장관이 전세를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얘기하면서 건전 월세 시장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임대 시장입니다. 임대 시장. 월세 시장이죠. 근데 이거를 월세 시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은 뭘 할 거냐면은 공공임대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공공임대에다 묶어두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할 수 없냐면은 개인이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묶어버리는 거죠. 자, 전세 시장이 있는 게 중산층의 사다리 역할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월세 시장을 들어가서 잉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보증금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합니다.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보증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저축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에다가 강제 저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대에 뭐 1000에서 2000 정도의 보증금을 마련해서 월세가 7, 80 정도 되는 집에 살면서 내가 잉여가 더 생겨가지고 2, 30만 원씩 더 저축을 해서 2년 후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조금씩 늘리면서 그 자산이 한 1억 정도 되고 2억 정도 되고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전세나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전세 가격을 높여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월세보다 싼 은행 월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됐냐면은 집을 사는 사람도 은행에다 월세를 내고 전세를 사는 사람도 은행에다 월세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은행에다 월세를 내더라도 그 잉여금이 그 부동산에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게 개인의 자산이 되어 왔던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자산 축적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재산을 모아줄 수 있는 하나의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퇴직금도 건들죠. 퇴직금도 일시불을 하지 못하게 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세 같은 것도 큰 규모의 돈이잖아요. 이 규모 있는 돈을 개인이 지금 못 건드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잉여를 옛날에는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 축적이 가능해졌거든요. 나는 왜 돈을 모으냐 그랬을 때 다음 전세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더 높이고 월세를 줄이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줄이고 전세 보증금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그 또 줄어든 월세를 가지고 다시 내 자산을 불리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출을 받아서 자기의 집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자산 형성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세의 시장을 없애버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개인이 엄청난 자산을 모으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전세 보증금을 함부로 쓸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걸 함부로 썼을 때 내가 집을 좁혀가야 된다라는 되게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쓸 일이 생겼네 그랬을 때도 다른 대출을 받아서 쓰면 썼지 전세 보증금을 건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모으는 시스템이죠. 내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에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무너지고 있죠. 전세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가 이 목돈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금 말고 통장에다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씩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점점 쓰다가 없어져 가지고 제로가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주식에 배당금으로 받도록 그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거기에 사기꾼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의 자산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무엇이 그거를 아주 잘 해줬었냐면은 전세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퇴직금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죠. 퇴직금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가 퇴직을 할 때 필요한 돈을 모아서 갖고 나오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퇴직을 할 때 1억이든 2억이든 그 목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든지 퇴직금의 그 목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연금이 그랬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퇴직할 때 목돈으로 갖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갑자기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연금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연금으로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로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연금으로 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설계가 잘못됐을 때 이 설계를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고쳐나가지 않고 가니까 국가의 자산이 점점 없어지는 거고 거래에 있어서 손해보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1억이든 2억 큰 돈을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는 저기밖에 없어요. 저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축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못하죠. 우리나라는 자본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었냐.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는 게 그냥 가장 무난했던 겁니다. 자기 집 하나 사고 월세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집을 사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사람들의 노후 설계였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 하나 사기도 힘든데 월세 시장이 육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월세 시장이 어떻게 육성이 돼요? 그러면 이 월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 맡기면 대기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공공임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의료랑 똑같아요. 의료도 지금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둘 중에 하나로만 가는 겁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하나는 민영화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의대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전세 부분도 전세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딱 두 군데라고요. 하나는 민간 자본으로 풀려가지고 대기업의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월세 시장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가 공공임대를 놔가지고 싼 임대료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인이 들어오면요 욕망을 키울 겁니다. 그래서 평수도 좋은 평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게끔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월세를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소비를 하게 만들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공임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딱 요만한 평수 한 15평에서 20평 사이에 되게 작은 집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로부터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공공임대나 아니면은 뭐 시프트나 공공을 통해 가지고 집을 해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산 하나도 못 모았어요. 그리고 공공임대 들어가려면 또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모으거나 자동차가 뭐 내 거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그 공공임대로 들어가긴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편법으로 하고 해서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 가보면은 집에서 안 쓰는 돈을 어디다 씁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가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다 좋은 차 사고요. 좋은 거 먹고요. 그 소비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되냐? 그 공공임대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여기 공공임대에서 쫓겨나면요. 다른 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공공임대가 되는 순간에. 지금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주 이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죠. 지금 전세와 월세 시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직장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세를 주고 나도 이쪽에 가서 전세를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시장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지금은 내가 여기에서 집을 사고요. 여기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다 집을 사놓고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여기도 집을 사놓고 이게 안 돼요. 2주택자부터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을 하기가 쉽지 않죠. 집도 안 팔리고 좋은 집은 팔리는데 안 좋은 집은 안 팔립니다. 지금 거래되는 것도 강남에서 주요한 시장에서만 값이 오르고 있지 조금 안 좋은 입지에서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서민은 서울집 꿈꾸지 말라는 것,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야당에서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누굽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고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윤석열은 규제를 풀었나? 윤석열은 부동산에서 규제를 풀었습니까? 대출을 그러면은 늘렸습니까? 대출을 막은 게 누구죠? 지금 서민들이 대출할 수 없게 만든 게 누구죠? 그 토지 거래 허가 그것도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게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이요 보수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너네는 잘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보수가 망한 겁니다. 저는 이게 치명타라고 생각해요.